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석종 피부과 이석종입니다. 지난 2월에는 피부 종양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5월에는 신생아의 피부 질환과 이 대처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런데 또 이번 오늘 반면에 노인들의 피부는 어떨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제가 잘할 수 있는 모든 다였고요. 다일 거고, 앞으로 당분간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는 좀 살짝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보여서 뭐 식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노인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 피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 노인 피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또 노인 피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실 겁니다. 자, 69세 남자 트럭 운전사입니다. 28년 동안 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아마 잡지에 논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자외선 A가 이렇게 요쪽이 사람이 운전사가 여기 앉지, 그죠? 그래서 자외선 A가 들어오는 그런 유리창 옆에서 28년간 운전했더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햇볕을 계속 받았겠죠, 그죠?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자외선을 받은 쪽은 이렇고 안 받은 쪽은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요즘 말하는 뭐 조작이 아니고 AI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런 식의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피부 세포의 돌연 변이와 피부 독성까지도 세포 독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의 피부와 젊은 시절의 차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린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고, 뭐,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아시면, 이거는 피부 세포만 아니고 모든 장기도 사실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걸리고, 또 약해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는지를 아마 약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 비교보면 얼마나 차이가 난다, 그죠? 이게 아주 깐난쟁이 야들야들한 피부와 여기 보면 그 사이에 엄마의 손이겠죠? 이제 중년, 이 중간쯤 젊은,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일견 봤을 땐 주름이 이렇게 지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흑자라고 할 때 검버섯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거는 불가피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유전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누구나 생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콜라겐을 만들어지지 않으니 생성이 저하되니 아무래도 피부가 좀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겠죠. 그다음 피부 혈류가 감소하니 피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젊을 때는 빨갛게 동안이 든 모습이요. 그다음 피부 지질이 마르니 기름기가 없어지니 이렇게 피부가 좀 마른 느낌이 될 거고 피부도 또 얇아질 겁니다. 나이 드시면 피부가 얇아지죠. 예,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아까 말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잔주름이 생기고 상처 회복력이 다치면 잘 안 낫게 되는 일이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포 조절, 증식 조절 실패에 따른 종양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외부 요인,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었던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외선, 제일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흡연, 음식물, 외상, 화학약품, 공해물질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의 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 자외선에 의하면 우리 몸의 탄력을 유지하는 피부에 특히 탄력을 유지하는 탄력 섬유가 많이 아주 변성이 돼 버립니다. 정상적인 거에서 나쁜 쪽, 별로 기능을 못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이런 식의 말하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 세포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뭐든지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셔서 좋아지는 건 별로 없고 전부 다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암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왜 귀 안에 보면 또는 눈썹이 길어지죠. 그죠? 것 하나 이외에 또, 그 다음에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의 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턱이나 콧수염이 굵어집니다. 남자 비슷하게요. 그리고
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감각이 역치가 올라가서 뭔가 하면 잘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민하게 감각을 하던 게 나이가 드시면 감각이 둔해지는 상황을 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인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단 저는 피부과 의사고 이니까 피부 질병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30여 년 정도를 쭉 보면서 특히 후반부에 한 20년 정도는 거의 아기 아니면 노인들만 주로 거의 봤습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보는 병이 고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부 건조, 소양증, 그 다음에 지루피병과 기타 습진들, 그 다음 피부 궤양과 그 중에서 당뇨 발궤양, 그 다음에 굳은살 튀는 의외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노인성 둔부 피부 이게 뭐냐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피부 종양 이건 주로 양성을 의미합니다. 피부암과 그 다음에 흑색 선조 이게 손톱 발톱에 생기는 거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번 피부 건조와 소형증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뭐 누구나도 다 이제 그냥 짐작하시는 거죠. 보통 이런 게 이제 가장 흔한 건조 피부,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있거든요. 그거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건성, 이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독특한 피부 질환 중에 아주 만성을 경우에는 선입니다. 선 밑에.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 노인의 소양증, 노인 가려움증은 정말 많은 분이 갖고 계십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뭐 11, 10, 80%까지 거의 80%까지 다양하게 보고를 하는데요. 이게 노인 소양증은 뭐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6주 이상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가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가렵고 하는 거 말고요. 무슨 뭐 오치타산 이런 거 말고 그냥 별 내 생각에는 이유가 없는데 몸이 가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일단은 가려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계속 불안하게 우울해지지, 그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냥도 왜 밤잠이 조금 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려우니까 계속 끓다 보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 때문에 남자 같으면 화장실 가시게 되고 이러니까 삶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뭐 약 한두 개 안 먹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가려움증에 대한 약제를 적절히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왜냐면 동반된 질환도 많고 그래서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얼마나 많습니까?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등등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약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약과 내가 이 가려움증의 약을 쓰고 싶어도 이게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을 한 개, 두 개,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날 때마다 부작용의 가능성,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약의 숫자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희 모친도 사실 그러셨는데요. 모친도 보면 약을 드시는 게 한 10가지 넘어요. 무슨 뭐 오메가 저거 해서요. 정말 약 말고도 나머지 약. 그런데 이 노인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게 되면 부작용의 가능성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한 가지 약은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전혀 없거든요. 조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고 A라는 약을 썼을 때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B라는 약을 쓰고 B라는 약의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C라는 약을 쓰고 또 D라는 약을 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의 숫자는 뭐 금방 늘어나 버립니다. 5개, 10개 금방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감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약을 드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 중에 좀 뺄 거 없나요? 제일 쉽게 뺄 수 있는 1번으로 뺄 수 있는 2번으로 뺄 수 있는 3번으로 뺄 수 있는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피부의 장벽이라고 해서 이제 화장품 살 때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이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하는 건데 이런 피부 장벽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수분 같은 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밖에서 해로운 어떤 자극 물질들은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부가 자꾸 이제 알칼리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원래는 약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균도 못 들어오고 딱 적당한 모양을 지켜준 데 반해서 알칼리화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습 물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여기다 가려움증이 더 더해지고 그럼 그것만이냐? 그건 아니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성으로 생기는 미세염증 환경이라고 해서 뭐 눈에 이렇게 막 피부염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신경계의 퇴행이 옵니다. 그래서 감각이 옛날보다 무디집니다.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것도 다르고 거기다 피부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계로 뇌에서 이렇게 척추에서 감각을 이렇게 느낀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이걸 갖다가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똑같은 통증과 가려움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난 이래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전체적인 한 대여섯 가지가 관련돼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려움증이, 소형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이제 병은 어떤 걸까? 피부 질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건성습진 뭐 등등등등 많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있어서 아토피도 많이 거론이 되고요. 그중에서 보시면 전신질환, 신장, 콩팥질환, 그 다음에 간질환, 그 다음에 이제 담즙이 나빠서 담즙이 잘 제대로 못 빠져서 그 다음에 혈액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당뇨 많으시죠, 그죠? 갑상선 인하하는 게서 다 가려움증은 노인과는 무관하게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이게 더 올라가게 되죠.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많이 드신다고 했다, 그죠? 당뇨약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지혈증 약은 거의 상당수에서 피부 건조를 유발해서 가려움증과 관련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체중 감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지혈증은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운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내과 선생님이 보시고 아니에요. 이거는 쓰셔야 돼요라고 하면 그건 쓰시는 게 맞고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약으로 인해서 얻는 득이 실보다 클 때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보다 이 약으로 있는 실이 더 클 때는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약도 그런 약들이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질환들이 나이가 많이 생기면 더 생기게 되죠. 대상포진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예전에 아토피는 애기들만 질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아토피가 많이 걸립니다. 많이 유방되고 애기와는 달리 이렇게 얼굴에나 애기들 때는 얼굴이나 이렇게 살 겹치는 것이 주로 생기는데 어른들 때는 몸통 이렇게 몸통이나 성기부나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서 얼굴도 물론 생길 수 있고요. 몸통 같은 데 많이. 그래서 이 그냥 어린이들 그냥 습진입니다라는 소리는 듣지만 실제로는 아토피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아토피라고 알았느냐 하면 아토피 전문가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 가만 보니까 좀 이렇게 어린이 아토피와 공통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애기들 아토피 약을 써봤더니 엄마 이건 효과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거는 성인 아토피도 있네라는 개념들이 약 한 10년 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심한 분들은 우습게도 남들이 보기엔 우습게도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 때 쓰는 아토피 피부를 쓰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보험급여 문제가 있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심한 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시고 특히 아토피를 전공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 대학병원에 쓰셔야 될 거니까 대학병원에서 이런 치료들 요즘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보습제 바르고 연고 바르고 먹는 약 해서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이런 쪽을 좀 찾아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자, 우리 이 사진을 왜 내놨는가 하면 약간 심술구전 이제 남자분입니다. 저도 곧 이렇게 되겠지요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보습제 좀 바르세요라고 하면 글쎄 내가 뭐 남자인 내가 뭔 보습제를 발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더더욱이 내가 남자가 선크림 발라 에이 뭔 그런
에이, 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좀 사실 없잖아. 경상 남자라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습관들이 사실은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피부 질환을 만들게 되죠. 건조를 만들고 건성습진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아이, 뭐, 남자가 뭐 그런 걸 발라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젠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나이 드시면 더더욱이 그냥 보습제는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은 껴안고 사십시오. 껴안고. 그래야지 나, 노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건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어떤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피부 건조와 치매 제목이 되게 공격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요즘 이제 치매와 관련되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집은 없지만 뭐 다들 누구나 나이 들면 다 겁내는 게 치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인 김에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밑에 이만큼 더 있는데요. 자, 치매와 관련되는 것 중에 류마티 관절염도 있고요. 비만도 있고 서양식 식단, 수면장애, 그 다음에 쭉 막 수면장애가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보습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보습제와 치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대량 자료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이게 최근 논문인데 아주 최근 논문인데 이건 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대량입니다. 65세 이상 남성 200명을 남자 여자 합쳐서요. 크림을 3년간 하루에 2번씩 도포하게 하고 일부는 반대는 도포하지 않게 했죠. 그러니까 보습제를 바른 그룹, 안 바른 그룹을 구분해서 3년간 봤습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 척도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치매가 오는 그를 척도를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저도 사실 이 논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아, 이게 피부가 이렇게 피부 건조가 치매까지? 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도 정말 수도 없이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나 끄집어내 봤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 표가 그겁니다. 보습제를 계속 바른 그룹은 이렇게 3년이 지나도 쭉 별 차이가 없는 거를 느끼는데 안 바른 그룹은 세상에나 이렇게 심의의 그 측정하는 척도가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빠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이 요즘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이걸 이야기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노년 피부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건 다른 분들 어떤 이제 뭐 기사든 유튜브인데 사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가톨릭대 박이민 교수는 이, 이런 어떤 유튜브에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전에 서울대에서 지금 은퇴하신 정진호 교수 요즘 아주 자주 나오죠.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의 기사, 뭐 유튜브는 말도 없이 많고요. 이런 분들 한번 보시면 이분은 표현을 바르는 뇌보호제, 치매까지 막는 피부관리법이라고 하죠.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피부의 건조를 포함한 만성염증, 특히 이제 잇몸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치매하고 관련을 많이 거론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 상태지요.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뭐 치매만 해도 얼마나 되게 중요한 병이고 겁나는 병입니까, 그죠? 암과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자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진은 이제 환자 사진을 좀 보이긴 뭐 해서 구글에서 이렇게 밑에 이제 사진을 좀 인용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지루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제일 아마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1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머리에는 비듬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여기에 이제 모낭염도, 그래서 막 만지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뽀드락지가 생겼어요라고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그냥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지루 피부염은 어떤 분은 곰팡이가 관련이 되고 어떤 분은 피부에 세균과 관련되고 어떤 분은 피부에 미세염증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민감 피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 치료가 잘 되고 어떤 사람 이 치료가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알아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치료, 이 치료를 자동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게 좋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던져 놓으시지 말고 이거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 사이 병원이 괴로우시니까요. 이런 만성염증도 관리하시면 몸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피부 궤양이 잘 생깁니다. 잘 헐지요. 그다음 잘 뻗어지기도 하고 멍도 잘 듭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보면 정맥이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환자분을 뵐 때와 달리 요즘은 이 정맥 궤양이 제법 오십니다. 혈관염에 의한 염증도 제법 오시고요. 예, 정맥과 동맥에 의한 궤양인 거죠. 이런 분들이 제법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주변에 정맥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궤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제법 아프고요. 그다음 불편하죠. 이거는 당뇨병 있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궤양이.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피부암이 오래 있어도 이건 이제 골수염이 오래 있던 분들이 이제 농이 쭉 나오고 하는 분들, 그 농 나오는 주변에 피부암이 생긴 겁니다. 요즘은 연세들이 많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런 궤양을, 만성궤양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사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과정 중에 뭔가 좀 나쁜 냄새가 나고 모양이, 아, 이건 잘 안 될 때라고 할 때 꼭 이제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뇨에 대해서 제일 요즘은 이제 당뇨 유병률이 저희 거의 한 8, 9%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유병이 있죠. 근데 이 당뇨병은 이제 당뇨 학자들에 비하면 아직도 진단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그 환자의 한 3분의 1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된 것보다 한 130% 이상이 실진 당뇨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인구의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5천만이니까요. 그러면 500만이 당뇨인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시죠. 요즘 전부 다. 그죠? 오래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진단하고부터 한 15년쯤 지나면 콩팥이 되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러면 신경도 이제 변성을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도 막힙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식의 피부 궤양. 예를 들면 이제 발이 이렇게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의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렇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궤양이 이미 생겨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웃기는데요. 처음에 이 환자가 오셨을 때 이건 제 환자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 환자신데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냐라고 이제 환자한테 꼬치꼬치 물었더니 이거입니다. 회사 날라 하지 마시고 여기다 발을 대놨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걸 모르니까 이렇게 궤양이 생긴 거예요. 조금 슬프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피부 궤양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얕은 것도 뭔가 이거는 뭘까요? 이게 피부암입니다. 상피내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낫지 않으면 오시게 되는데 그 기준을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치료를 안 했는 거 말고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뭔가 다른 거 있다는 걸 밑에 뭔가 큰 나쁜 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길 꼭 권합니다. 나이가 드시는 100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어떤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티눈, 굳은 살, 예, 이런 겁니다. 티눈은 여기 짜끄만한 걸 이야기하고요. 이 굳은 살은 좀 넓은 걸 이야기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물론 티눈이 조금 더 불편한데 흔히들 티눈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아니고 이런 사마귀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모양이, 내 발 모양이, 내가 걷는 습관이 그래서 내 생활 태도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어쩔 방법이 참 되긴 없지만 평생 이제 손톱, 발톱 이제 자라는 것 깎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이런 사마귀는 치료하면 되거든요. 이런 걸 갖다 그냥 놔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막입니다. 이거는 사막이니까 꼭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노인성 두무피부병, 이게 은근히 제법 오십니다. 제가 개원을 한 지, 이제,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쯤이 넘었는데, 찾아봤더니 이 병명으로 제가 몇 명쯤에 이제 병명이 붙어 있는 걸 봤더니 한 50명 됩니다. 2년 동안입니다.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떤 건지란 말씀드릴게요. 왜 이분이 걱정을 하고 오시는지. 꼬리뼈 부분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성이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여기 뭐 헐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왜 우리 옆에 이제 다리 옆에 이제 부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뼈가 톡 튀어나와 있죠. 그 부위입니다. 그다음 또는 엉덩이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깔고 앉는 부위가 있죠. 의자에 앉으면 딱 베기는데 그죠? 요런 데에서 요런 피부 질환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암이 아닙니다. 왜 생기느냐? 바로 환자세를 오랫동안 가만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 보시죠. 아니면 또 이렇게 의자를 쑥 이런 식으로 빼앉아서 이렇게 계시면 이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요추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누워서 TV 보시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 이건 암 아닙니다. 흔히들 이분들이 오실 때 걱정하는 건 암이 아니냐라고 오시는데 그래서 보면 모양이 딱 그 부위거든요. 그럼 조직 검사 안 하셔도 되고 치료는 마찰과 압박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러면 엉덩이 여기 뭐 어디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양으로 넘어갈게요. 종양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막 너무너무 흔한 겁니다. 아마 나이가 드시면 좀 누구나 있는 지루각화증 또는 검은 버섯이라죠. 말 그대로 이제 버섯처럼 자꾸자꾸 올라옵니다. 처음에 납작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 환자는 왜 사진을 이렇게 했던가 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죄송 부끄럽게도 이제 아주 초창기 때 전문의 때 암인 줄 알았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번져 나가잖아요. 그죠? 우와 큰일 났다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게도 슬라이드 보면서 화끈거렸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지루각화증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환자분들이 오시나 하면 제가 조직 검사를 이제 한 2년간 해보니까 2년간 상당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흔한 예가 이 지루각화증 검버섯이 마찰을 받죠. 뭐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얼굴에 면도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떼수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허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만들어지고 그럼 마치 사람들 눈에 보기엔 이거 피부암 아니야? 라고 이제 하시게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는 진짜 흑색종입니다. 얼핏 보면 닮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 헐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없으면 괜찮고 매끈하면 괜찮은데 뭔지 이건 지금 여기 약간 헐었을 것 같지 않아요? 진물도 좀 났을 것 같죠, 그죠? 이러면 바로 쫓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끈할 때 만지면 문제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노인성 흑자는 이거는 그냥 옆으로만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햇볕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정말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저도 생기니까요. 여기 손등에 특히 많이 생깁니다. 나의 햇볕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이거는 꼭 흑자지만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색이 균질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미용적인 문제니 그냥 환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상당 기간 지나셔도 되는데 이렇게 색이 얼룩덜룩하고 경계가 들쭉날쭉하면 꼭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색종이라는 큰 그룹 내에서 깊이가 얼마나 됐느냐? 그건 상피내암입니다. 이건 수술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보기 싫어지겠지, 그죠? 그러니 이거는 일찍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저도 한 여섯 일곱 개, 한 10개 갇혀 있습니다. 피지선 과정식입니다. 우리 피부에 피지를 만드는 그 선이 있죠. 그 셈이 피지샘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엄포엄포 꺼집니다. 폭폭폭폭 여기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오시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 거 있는 기저세포암입니다. 이건 수술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미용적 관점에서 놔두셔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진료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건 뭐 누구라도 알고 나 지저질 있어요 하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지저질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밤토록 크기보다 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달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보면 몸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저승꽃과 달리 연호 빨갛거든요. 되게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체리 혈관종에서 우리 조그마한 체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노인성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 안 터지기도 하니까요. 그냥 보기 싫은 관점에서만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그죠? 피부암의 카테고리인데요. 이제 피부암에서 조금씩 넘어갑니다. 피부암은 넘어가는데 제일 1번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광선악화증입니다. 제 전공이 1년 차 때, 그러니까 91년도에는 제가 딱
옛날에 전공했을 때 4명 봤습니다. 4명. 그만큼 드물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전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도 조직 검사를 새로 오는 신규 환자만 서너 명이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인종이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햇볕 야외 활동이 옛날보다 많아졌고, 그건 조금 많아졌겠죠. 옛날 뭐 논사일, 반일 다 많이 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결국은 우리 수명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광성화증이 되고 이놈이 상피내암으로 그다음 피부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실은 한국인이 평균 수명이 뭐 6, 70이었지 않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 후반으로 갑니다. 여자분들은 90 거의 가차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길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햇볕에서 아까 보셨죠? 햇볕에서 피부가 막 변성이 됩니다. 좋은 변성이 아니고 나쁜 변성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암 쪽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잘못.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게 옛날엔 오래 이게 돌아가셔서 이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오래 사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징이 만지면 까칠까칠합니다. 옛날에 우리 사포 있죠. 왜? 이렇게 뭐 물 가는 거, 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갈아서 매끈하게 하는. 사포같이 이렇게 눈 감고 만지면 까칠까칠합니다. 아까 지루각화증이나 노인성 억자는 눈 감고 만지면 그냥 매끈합니다. 약간 요철은 있어도 표면이 까칠까칠하진 않은데 이거는 까칠까칠합니다. 그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거는 상피내암입니다. 상피내암이 또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너무 놀라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놈이 시간을 오래 놔두면 상피내암으로 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암의 전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냉동치료 같이 수술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요래 보시면 여기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게 이렇게 피부암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평평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평평세 포함이고,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병원을 안 오시기는 쉽지 않겠죠. 이건 오셔야 될 겁니다.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건 아까 말했듯이 그쪽은 광사학과증, 그 다음에 상피내암, 그 다음에 평평세 포함으로 진행한 요 라인입니다. 요건 좀 다르게 햇볕 때문에 관계되는 기저세 포함 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보면 광선거증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광선거증도 실제로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건 조금 달라 보여요. 요거는 그냥 뭐 점이나 아까 내가 피지성 과증식에 있다 그죠? 그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는 점으로 보였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됐고 여기 레이저 치료하는 흔적인데 이건 재발은 다 피부암, 기저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술을 해야 되고 한국인에서는 특히 이렇게 검은 점으로 오기 때문에 점과 구분할 필요가 되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들 이제 대한피부암학회에서 발행했던 책에 나온 얘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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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요. 얼핏 암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점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점과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내 얼굴에도 오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딱 갖다만 대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조직 검사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고민입니다. 근데 다만 이때 진단이 되면 수술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시면 이걸로 가지고 환자분이 흉터를 걱정하는 문제지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점과 비슷한 기저세포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우리 그 대한피부학회 회원들이 모았던 사진 중에 일부입니다. 네, 흑색종이죠. 제일 겁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아세요. 그죠? 이렇게 얼룩덜룩한 아까 노인성 흑자와는 좀 다른 것. 점과는 좀 달리 좌우 비대칭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발 뒤축에 이렇게 이상한 큰 점. 그 다음에 손 발톱 주위에 있는 이런 검은. 이거는 손톱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변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이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요 전 환자가
이 환자가 원래는 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조직검사한 흔적이 있죠. 이때는 진단이 잘 안 됐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결국 진행했는데 같은 환자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넓은 데 있어. 특히 나이가 3, 40대 이상이면 한 번쯤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우리나라가 흑색종이 1년에 아직도 7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신환자 발생률이요. 그 중에서 약 이 손발톱이 생기는 게 20% 정도니까 대충 숫자가 계산이 되시죠. 그죠? 한 140, 50명 정도가 손발톱에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이런 단계를 놓쳐서 신경을 하면 이때는 수술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조금 이제 수술이 복잡해지고 이제 뭐가 나쁜 결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요럴 때 한번 좀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피부 여기 표피고 이게 진피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저세포층이 있으면 기저세포와 여기에 생기는 병평세포와 그다음에 여기 멜라닌 세포에 생기는 흑색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도대체 뭐 나 잘 모르겠어. 종양이 뭐고 양성이 뭐고 악성이 뭐고 암이 뭐냐고 되게 이래 좀 혼돈스러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종양하면 갑자기 헉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너무 있거든요. 종양은 사실은 생각해 뭐 이런 걸 다 포함해.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을 포함하는 게 종양이라는 큰 범주입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은 종양이라는 것은 그냥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원래 있던 양보다 더 많이 아니면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르게 자라면 다 그건 종양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 수기를 무시하고 과잉 증식을 하는 세포 집단 그게 양성 악성으로 나뉘는데 양성은 그 자체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에서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대개는 보면 대칭이죠. 그래서 흑색종이 뭐 비대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칭입니다. 그런데 악성은, 암은, 다른 말로 악성이 암입니다. 양성은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종양이라는 거는 이런 암도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상피암이 있고 육종암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요걸 포함하는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요 악성이라는 거죠. 악성 종양이 암이고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닙니다. 그 구분해서 하셔야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이 정상세포라는 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기는데 암세포는 아무래도 자기가 자라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정상세포라는 건 이렇게 세포가 불멸하고 막 커지는 것 과정과 이게 우리 세포는 자연히 이걸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밸런스를 딱, 균형을 딱 맞추고 있죠, 시소처럼. 정상세포는 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는 요게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다. 그래서 이제 젊어지고 커지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쪽이 좀 더 억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쪼그라지고 그러죠, 그죠? 주름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암이라는 놈은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 세게 달려나가는 거죠, 차가. 너무 팽 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적당히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사고 나지 않으면 쾅쾅쾅쾅 거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잘못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 고장 나면 사고 역시 나죠, 그죠? 그 사고가 바로 암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암이라는 놈은 이게 뭐 재미가 있다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이제 막 암은 막 아까처럼 막 큽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정상세포도 훨씬 빠른 속도로 크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이 자꾸 크다 보면 혈관이 원래 있던 혈관이 모자랍니다. 피가 덜 오는 거예요. 나는 막 덩치가 크는데 밥이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는 죽으면서 나쁘게도 야 큰일 났다 여기 지금 먹을 게 부족해 먹을 걸 더 많이 줘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혈관이 새로이 막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세포가 더 그 속보다 훨씬 더 크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만 커지는 게 아니고 혈관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이런 혈관을 타고 이 암세포가 전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한 성장을 하는 게 암이죠. 암이라는 놈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밥그릇이 모자라요. 이제 밥이 모자라요.
야, 나 굶어 죽겠어 하고 막 온 동네 나 전화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하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막 보내줍니다. 그죠? 혈관들을. 그러다 보면 혈관들이 마구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혈관을 타고 또 이 암세포들이 떠내가고 전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양의 진행 과정, 암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 양성 종양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피부암의 발생 지수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한피부암학회에서 2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냈던 건데요. 남자 여자 공이 합쳐서 이게 합쳐서 요 정도의 숫자인 게 지금은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8, 9배가 늘어났지,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 그리고 대개는 아직도 기저세포암이 제일 점잖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여러분들이 가지신 암보험에 기저세포암은 제외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뜻이죠. 평평세포암도 그렇습니다. 요게 상피내암이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암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여기서부터 99년도부터 이제 17년도가 쭉 한 약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 증가 했습니다. 지금 좀 감소하고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위하와 대장은 위암과 대장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전체 건수가 줄었습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바로 내시경의 승리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암들은 다 조금씩이나마 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도 원체 이게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머지는 다 늘어나고 요게 이제 피부암이고 요게 흑색종입니다. 이거는 피부암이 흑색종이 아닌 피부암 얘기인데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암은 피부암, 아까 기저세포암, 평평세포암, 그다음에 상피내암이 그런데 이분 다 거의 상당히 높은 생존율입니다. 다만 흑색종이나 혈관육종 같은 병들은 또는 여러 가지 림프종들은 좀 아직도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암이니 우리가 그래도 흔한 이런 것들 보시면 병원만 빨리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길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꼭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것만 진짜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어, 그러면 한동안 저는 안 나와도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습제 열심히 바르세요.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선크림입니다. 보습제 선크림. 그 다음에 그래서 자외선은 노입니다.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다니세요. 뭐 누가 뭐 네 얼굴 와 그래 너 당신 얼굴 왜 그래 이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중년 이후에 어릴 때는 별로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에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나면 일단 특히 혹이 이렇게 종양이 생겨나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병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보는 방법으로 내 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어요. 이거 뭐 어떤 걸 들고 가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이 모든 게 다암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양성이고 뭐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놈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많은 어떤 병소 중에 요 놈 좀 달라. 그러면 그건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문 놈이 나쁜 게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요걸 그대로 이건 내 개인 안에서 봤다면 그렇고요. 요거를 이제 밖에 있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 또래 피부에서 이 친구들한테는 다 있는데 내 친구들한테는 다 있는데 내 얼굴에 요거는 다른 친구들 얼굴에서 못 봐. 그렇죠?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몸이나 내 또래들 사이에서 와 다른 걸 내가 가졌을 때는 그리고 그게 중년 이후일 때는 꼭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벌써 많이 와 계시네요. 자,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인사 말씀 세 분이시고, 아버님이 80대이신데 사타구니증이 건선. 지금 이제 발라주는 약 말고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요즘 바른 약이 건선은 되게 좋아서 특히 사타구니는 먹는 약이 좀 가려울 수 있는데 가려울 때는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좀 추가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바르지 말고 건선 약제만 바르셔도 가능할 겁니다. 관리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타구니 쪽 건선은 진단을 좀 정확히 받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병들이 많거든요. 특히 무좀도 그렇고 지루피뱀도 사타구니만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 자반에 의한 설명. 네, 노년 자반, 우리 이렇게 생기시죠. 팔에 주로, 그죠? 얼굴에 가끔 생기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 혈관은 주변에 여러 지탱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탱하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탄력 섬유가 없어지고 콜라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꽉 잡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씻었는데 불구하고 터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스테로이드 특히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연고 자체가 아까 말했던 탄력 섬유나 콜라겐을 더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더 나쁘게 하라고 나는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그런 비타민 제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렸고요. 검버섯도 관리해 주셔야 검버섯의 관리는 전적으로 환자분의 뜻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 이거 그냥 뭐 그냥 살래?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계셔도 되고요. 아이고 나이가 안 되겠어. 이건 난 뭐 좀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하십니다. 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4번, 5번 있죠. 그죠? 4번, 5번요. 이 중에 해당되면 이거는 꼭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놓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있는 것과 다른 것. 1번. 내 또래들이 피부에는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노모가 계십니다. 등에 심한 가림을 호소하시는 연고를 발라봤지만 개선이 없어 고생하십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년에서 가려울 수 있는 요인들은 몇 가지 가까이 됩니다. 피부 질환, 그 다음에 전신 질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요즘에서 요즘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것저것도 다 안 될 때 아토피 피부염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중에 요즘 옴도 제법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진단 과정을 한 번씩 거쳐 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 피부염 때 아기들 때 쓰는 약제를 쓰시는 것도 한 번쯤은 이것저것 다 실패했을 때는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소형증에 알로에 같은 것을 발라주시면 네, 좋아집니다. 근데 알로에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로에는 이제, 알로에 깎아보셨지, 그죠? 알로에 깎아보면 밖에 안에 이제 수액 같은 게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고 밖에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그죠? 껍질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가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항상 이제 이렇게 나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죠?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우리 몸 중에 제일 약한 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그 제품을 사고 싶으면 그걸 한 발라보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바르면 문제가 있는 건 당시 드러납니다. 그거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알로에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뇨인한 피부 가려움증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뇨가 콩팥에 망가지면 콩팥에서 걸러내야 될 물질이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경이 죽기 때문에 신경의 감각기 받아들이는 역치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조에 당연히 더 하게 되죠. 이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원칙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좋게 좋은 쪽으로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명히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실 가능성이 많고 약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가려움증에 약을 강하게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증에서는 주로 약제들이 항히스타민제 계열이 있고 항우울제 계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이쪽에 약이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게 약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항히스타민제가. 특히 항히스타민제든 이쪽 항우울제 계열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못하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연세 드신 분들 어디 넘어져서 다리 다치거나 부러지면 골절되면 그다음부터는 영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약한 약부터 좀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약한 약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바르는 거는 아끼지 마십시오. 바르는 거 아끼지 마시고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치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죠?
그런데 로션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잘 쓰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쓰시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스테로이드 로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 피부에도. 당연히 써야죠. 피부가 필요하다면. 피부 염료는 스테로이드만한 게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용량이 많은 게 소화제보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비교적 잘만 쓰는 안전한 약제죠. 우리 아시겠지만 약과 독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리학의 이제 선구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외국 분인데요. 약과 독은 한 면이다랍니다. 하나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용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여 방법이고 특히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적게 쓰면에 따라서 약과 독이 결정나는 겁니다. 옛날에 비소라는 거 있죠. 비상 거죠. 그 먹으면 옛날에는 죽지 않습니까? 사약이죠. 사약을 받아라 그러하는 사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약으로 쓰입니다. 옛날엔 약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렇게 약과 독은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터부시할 게 아니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특히 아토피 가진 애기들, 테러 가진 애기들, 특히 어른들 너무 적게 쓰십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적게 써서 효과가 덜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손가락 마디 하나에 보통 했을 때 애기 얼굴에 요걸 거의 한 개 이상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바르시죠? 네. 되게 적게 바릅니다. 대부분 다 적게 해서 그렇게 곤란한 거죠. 좀 많이 바르시길, 충분한 양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김이나 주근깨가 많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발도 하니까 이제 그는 레이저 치료가 요즘은 아주 좋게 보겠습니다. 지루피뱀이 많이 있으셔요.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심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내 몸과 병이 컨디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똑같더라도 병이 같더라도 내가 몸이 쇠약해지면 병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항상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80대 할머니의 발진이 생깁니다. 손목에 구멍 두세 개가 보이는 보통 모기잡 같은 게 생겨서 예, 말씀 맞다나 물리는 걸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진단을 100% 정확히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건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가볍고 묵직한 통증 같은 걸 말씀합니다. 같은 물이나 그죠? 벌레 물인 줄 알았더니 소독했더니 벌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은 아니신 것 같고 약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약을 한 번쯤은 일단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물 때는요. 저희들이 피부과에서들 이런 거는 정말 물린 거야라고 환자가 아무리 거부하셔도 있는데 우리 삶의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진드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기도 물론 그렇지만 진드기는 그냥 인간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쭈쭈가무시 같은 그런 큰 진드기 말고 작은 진드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있고 요즘은 뭐 이도 있고 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벼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얼마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더 그런 환경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병원을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90대 고령시대 얼굴에 흑색종처럼 올라와 있네요. 이건 이거죠. 병이 뭔지 일단은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환자분이 나머지 여명,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0대라도 활동하는 90대가 있을 수 있고요. 80대라도 지금 이렇게 요양원에 계셔서 정말 이제 언제쯤인가를 이제 기약할 수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90대라도 활동하시면 그거는 적극 치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요즘은 백수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체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1번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병을 가진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서 그 중간에서 환자와 또는 보호자와 상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은 지금 치료를 해야 될 분,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해야 될 분,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될 분, 그래서 불편만 없도록 하셔야 될 분을 죄송하지만 의사가 무슨 저승사자는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나 환자하고 상의를 하죠. 특히 보호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 그 과정은 꼭 거쳐야 될 게 아닌가 싶으네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습제와 선크림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주구장창 달고 사십시오. 그 돈 결국 얼마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부 건강을 엄청난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내 몸에서 또는 친구들 또래 피부에 없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최근에 생겨나요. 그러면 한 번쯤은 꼭 병원을 찾으셔서 의견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석종이고요. 제가 이제 전공을 하는 거,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양, 신생아, 그리고 노인 피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뵙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